안녕하세요. 네, 한이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책 읽어주기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상담 이제 기간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책 읽어주는 시간, 선생님이 책 읽어주는 시간을 좋아해요. 이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 읽어주기에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참여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거 읽어주실 때 사용해도 좋고, 집에서 우리 자녀들 책 읽어줄 때 이런 방법으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꼭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책 읽어주기 포인트, 포인트에 해당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책 읽어주는 방법, 팁, 이 부분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책 읽어주기 포인트는요,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왜?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은요, 무엇을 읽어줄 것인가, 즉 어떤 책을 읽어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건데요. 이것을 이제 생각할 때에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의 학년, 그리고 읽기 수준, 책에 대한 관심, 배우는 내용, 그리고 또 현재 관심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책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요 학년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학년보다는 읽기 수준 네, 이 부분에 좀 더 이제 비중을 두고 선택하는 것이 더 적절한데요. 같은 학년이더라도 아이들의 읽기 수준에 따라서 읽어야 될 책, 즉 읽어줘야 할 책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기 수준을 먼저 고려해서 학년보다는 읽기 수준을 고려해서 책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읽어줄 것인가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책을 읽어줄 때 글만 읽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글 이외에 다른 요소들까지 함께 읽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둘 중에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 같으세요? 네, 아마 후자를 많이 선택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고 또 읽기 능력이 뛰어나고 좀 학년이 높고 이런 아이들의 경우는 글만 읽어줘도 사실 괜찮아요. 음. 왜냐하면 이제 그림이나 그런 시각 자료들까지 같이 읽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긴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글만 읽어줘도 아이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책 읽기에 익숙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글만 읽어주는 것보다는 글과 함께 시각자료, 즉 글 이외의 것들까지 같이 읽어주는 것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우리가 학급에서, 즉 교실에서 책을 읽어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책에 실물을 가지고 와서 읽어줄 수도 있고요. 파워포인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 실물 화상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역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네, 학급의 인원수가 좀 적다면 실물을 갖고 와서 읽어주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학급의 인원수가 좀 많고 또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좀 이제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실물을 가지고 와서 읽어주다 보면 뒤에 있는 아이들은 잘 안 보여서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파워포인트나 실물 화상기 이용해서 화면에 띄워놓고 읽어주는 것이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읽어줄 것이냐는 그 각각의 놓여진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어서 이제 안내할 책 읽어주기 팁을 좀 참고해서 읽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왜 읽어주느냐예요. 자, 책 읽기의 목적, 책 읽어주기의 목적을 분명히 하자라는 건데요. 책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해주고 싶어서 읽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책을 통해 어떤 주제에 대해 배우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읽어줄 수도 있죠. 또 책을 통해 어떤 교훈, 깨달음을 얻는 또 그런 경험을 제공하고 싶어서 읽어줄 수도 있습니다. 네, 목적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목적을 좀 저희 안에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목적을 아이들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어. 책에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 책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걸 알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요,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괜찮은데, 책을 왜 읽을까? 책 읽어주기 선생님이 왜 하는 것 같아? 이런 어떤 질문을 던져서 서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책 읽어주기의 목적을 분명히 좀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책 읽어주기 팁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것만 읽지 않기. 두 번째는 이것과 연결짓기. 세 번째는 의사소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것. 네, 기억하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이것만 읽지 않기. 이것은요, 글만 읽지 않기예요. 자, 우리 책에 보면은 글도 있지만 글이 아닌 다른 어떤 시각 자료들도 있어요. 그림, 사진, 도표 이런 것들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함께 읽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책을 읽어주는 목적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읽기 능력, 즉 문해력과 이제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의 신장을 위해서 읽어주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읽기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글을 이해하면서 읽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이해를 잘할 수 있느냐? 글뿐만 아니라 글 내용과 관련된 어떤 시각자료 그 내용까지 잘 읽었을 때 더 이해를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글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시각자료도 함께 읽어주셔야 해요. 자, 이를 위해서 제가 추천하는 활동은 그림책 읽어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함께 있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 읽기 연습을 하기 참 좋아요. 그래서 그림을 읽어준다라고 할 때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여기 그림에 이게 있네 다 설명하는 방식으로 읽어주라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그림을 읽는 경험을 아이들이 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그림에 무엇이 보이는지, 또 그 그림에 나온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또 그림책 작가가 왜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했을 것 같은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그림을 읽는 연습을 아이들이 해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이것과 연결짓기인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경험입니다. 글의 내용과 그 경험을 연결짓는 활동을 하면서 책을 읽어주시는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경험을 떠올리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좀 동떨어진 어떤 책이나 글을 읽을 경우에 좀 지루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책을 읽어줄 때 아이의 경험과 연결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봄꽃에 대한 책을 읽어줘요. 그러면 어떤 봄꽃을 본 적 있는지, 또 봄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책을 읽어가는 거죠. 자, 근데 기질적으로 이제 좀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오픈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저희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이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물론 이야기를 해주면 좋지만 결론적으로는 책의 내용과 경험을 머릿속에서 연결짓는 그 연습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다 보면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말로는 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에서 글의 내용과 자신의 경험을 연결짓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로 물론 하면 좋지만 그게 조금 어렵다면 머릿속으로 이제 그런 것을 해볼 수 있게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의사소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것을 기억을 하는 건데요. 바로 비언어적인 요소입니다. 표정, 목소리, 말투, 몸짓, 손짓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 책 읽어주기라고 하는 게 일방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서로 소통을 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어준다라고 할 때 일방적으로 읽어주시면 근데 좀 반응이 그게 쏙막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통을 해가면서 그래서 뭐 경험 떠올리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뭐 그림에서 보이는 거 뭐 물어보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이제 읽어주는 거거든요. 즉 소통이란 말이죠. 소통에 영향을 주는 게 방금 말했던 비언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언어적인 요소를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어줄 때 목소리 변화도 주시고 적절히 손짓이나 몸짓 사용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표정의 변화를 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비언어적인 요소를 신경 쓰면서 책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책 읽어주기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책 읽어주기 포인트 세 가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책 읽어주기 팁 있었죠. 첫 번째로는 글만 읽어주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글의 내용과 아이들의 경험을 연결 지어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언어적인 요소들 신경 쓰는 것. 네,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요. 이 책 읽어주기 시간이 아이들이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또 의미 있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